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TV 토론 두 분을 했는데 지켜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점은요,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인데요. 예상을 깨고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공격을 안 했어요.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지원 사격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죠. 협공당하는 거죠, 현재. 거기 민주노동당 후보 그 사람은요, 일종의 엑스맨입니다. 이재명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또 이재명 공격도 하더군요. 뭐 이런저런 일로. 자, 그걸 봐서는요, 이번 이 대선 TV 토론 구도가 기가 막히게 되었다.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을 딱 보면요, 두 사람은 서로 간에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같더라고요. 보완제. 김문수에게 없는 걸 이준석이가 갖고 있고, 이준석에게 없는 걸 김문수 후보가 다 갖고 있어요. 이준석에게 없는 경륜, 경력, 업적 이런 것을 김문수 후보 청렴성, 도덕성 그리고 서사, 엄청난 어떤 다이나믹한 서사가 있잖아요. 혁명가, 풍문화 같은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갖고 있어 김문수 후보는. 근데 김문수 후보에게 없는 토론의 그 스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시사적 감각 이런 것들. 그거를 이준석이가 다 갖고 있어. 이 두 사람은 그 둘 사람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버리면 화학적 결합을 시켜버리면 완전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완전체입니다. 그거는. 언변, 주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놀라운 일은 그 이준석이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이준석과 좀 다르죠.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말이 싸가지 있는 말, 그 싸가지로서의 그 이준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자기 나름으로 열등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많이 표출되었었고, 그리고 주류에 대한 어떤 반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류하고 싸웠죠. 특히 싸운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완전히 이 진영 안에서 내놓은 그런 인물이 됐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어제의 적, 오늘의 동지 이런 식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김문수, 이준석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각자 마위에 끝까지 가느냐, 극적으로 뭐 하나가 되느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 단일화 이야기보다도요, 이준석은 왜 김문수를 까지 않느냐. 사실 김문수를 까야 자기가 뭐 지지율이 올라가든 뭐든 할 텐데 왜 안 까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게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경기지사로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 이준석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업적들, 월등한 실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돈 그렇게 막 신나게 쓰면서 퍼주기만 했죠. 복지할 수 있었던 게 그 앞에 김문수 지사님이 도정을 하시면서 판교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주변에 이기 신도시나 엄청나게 많은 어떤 업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기반을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예, 준석이가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개는요. 준석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비록 싸가지로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참다운 인격자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인격을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렇게 접촉을 여러 번 해봤을 텐데 만날 때마다 자신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책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그 당시 이제 당원도 아니었는데 사과도 했고요.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이준석을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정치적 셈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본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준석이도 보면 일반적으로 여의도 정치 풍토에서 보기 힘든 인물이잖아요.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 현재 여의도에는.
국민의힘 안에도 없지만 민주당에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석이도 김문수 앞에 서면은 순한 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 공격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도덕적 문제가 없잖아요. 업적의 문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슈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기 보면요. 준석이가 김문수를 공격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김문수가 약점이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공격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여기 댓글을 달아들었죠. 준석이 입장에서 맘먹으면 공격할 건 많습니다. 계엄 이것도 말이죠. 논란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엄청나게 이걸 갖고 김문수 후보를 때릴 수 있고요. 탄핵 이거 관련해서도 입장을 물으면서 계속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 논란이 있는 것이고 이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파들에게는 뭐 답이 딱 정해져 있지만 지금 우파 잡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발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대선에서 진다라고 봐야죠. 지금은 어쨌거나 왔다리 갔다리청 가운데 있는 중도층을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사실은 정광훈 목사의 관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기도 논란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우파에서는 뭐 애국자로 보지만 안 그렇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문수 후보에게는 불리한 이슈죠. 부정선거 이슈 이것도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 간에 분명히 간극이 있을 겁니다. 이준석은 철저하게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좀 의심이 간다는 입장 아닙니까? 이걸로도 얼마든지 김문수 후보를 음모론자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내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고 극우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이준석 입장에서는 김문수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 인식에 있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 국적 이야기, 뭐 5.18, 4.3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역사 논쟁을 벌이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도 참 깝깝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명하지만 대통령이 되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결정적인 핸디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준석이가 그런 걸로 만일에 토론할 때 이재명이하고 같이 공격한다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 후보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준석이는 오히려 그 반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재명이가 이런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막아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아무튼 이런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이재명만 때리는 이준석. 이쁘죠? 우리가 알던 그 이준석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많이 변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주변에서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준석이를 다시 봤다. 상당히 의젓한 면도 있네. 영민한 건 원래 뭐 다 알려져 있었고요. 사실 똑똑하기로 치면은 능가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때문에 그 똑똑한 아이가 이제 철들었나 이제 이런 이야기도 지금 심심찮게 나돌고 있죠. 저는 이번에 이 TV 토론에서 준석이가 없었으면은 글쎄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거의 안 했어요. 이준석이는. 단 한 가지 경쟁력은 내가 낫다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스타일이 젊은 층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는 조금 올드하다. 좀 답답하다. 투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지 업적이라든가 청렴성이라든가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김문수를 때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업적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 영상을 자주 보여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재명에게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업적인데요. 새 3차 TV 토론에서는 반드시 이재명 당신의 업적은 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업적은 이런 게 있는데 당신의 업적은 뭐냐? 이건 뭐 이재명이 어버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이 나의 업적입니다 라고 할 겁니까? 백현동이 나의 업적입니다. 위례 신도시가 저의 업적입니다. 전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남FC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지역화폐 코나아이 뭐 이런 거 발행하고 어쩌고저쩌고 퍼주기 했던 거 심지어는요 개국 상인들 뭐 문제가 되는 상인들 그 철거시킨 그걸 최대 업적으로 또 떠들고 있었죠 한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도지사의 업적이 아니고 거기 현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업적이다. 뭐 이렇게 또 알려져 가지고 이게 또 뭐 개망신. 그래 이재명은 도대체 업적이 뭡니까? 일 잘한다고 지금 소문나 있어. 이재명이가. 어떤 경우는 그들이 말이죠. 진짜 박정희 시즌2는 이재명이다.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습니다. 개딸들 중에는. 개딸은 성격이 묘합니다. 그 좌파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파 같은 애들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개딸 중에는. 그것들 중에는 박정희 같은 어떤 그런 추진력 그런 업적을 낼 수 있는 인물은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둘의 차이는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비교 자체가 이게 실례일 정도로 말이 안 될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김문수, 이준석의 둘의 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여부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일 수가 있겠죠. 결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러자면은 이재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지금 이준석보다는 김문수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 준석이로 가는 표는 4표다라는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결합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이 결합은 대체제가 아닙니다. 보완제가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터질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결합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라고 봅니다. 거의 그냥 확률이 그냥 80% 이상 된다고 보고요. 결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뭐 서스펜스 드라마 같은 게 아마 펼쳐질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살 떨릴 겁니다. 그냥 심장 쫄려서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